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2년차 직장인이었던 사람.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은 현재 시간. 믿을 수 없는 새벽 4시 54분으로 일론 머스크도 자고 있을 이 시간. 여긴 니이가타시의 호텔이다. 어디 보자. 6월인데 현재 기온 15도. 시간이 없으니 일단 나가면서 이야기하자. 내가 도쿄집 두고 니이가타시에 와 있는 이유는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퀴즈.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오키나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큰 섬은 바로 니이가타현 사도섬으로 수많은 사연이 있는 이 섬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다. 섬이라 배를 타야 하니 니이가타 항구에 가야 하는데 새벽 5시 버스도 없어 다들 택시 타고 가는 것 같지만 돈 아까워 30분 빨리 나와 걸어가는 일본 택시 3년에 한 번 타는 도쿄 제일 짠돌이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환영받으며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일본인들은 사도섬이 번개 모양 닮았다 하던데 내 눈에는 약간 대만 클레오파트라 바위. 터미널에 사람이 없어 나만 빼고 출발했나 긴장했으나 다들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었다. 빨리 타면 뭐 있나? 티켓은 온라인으로 미리 사오긴 했는데 아니 겨우 2시간 타는 배인데 침대 칸은 누가 타는 거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탈 수도 있지. 너무 뭐라 하지 말자. 자동차도 운반하는 카펠이라 규모가 꽤나 큰 배구나. 사실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할 것 같아 돈을 좀 더 주고 비즈니스석 같은 걸 예매했으니 오, 이게 뭐야? 영화관이여 뭐여? 앉자마자 다리 등 쭉 펴고 누워 바로 잠이 드는데 이거 나만 타는 거니? 2시간 반 코스에 1시간 만에 일어난 건 배가 고파서로. 오다들른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는 품절이라 마지막 남은 햄 샐러드 샌드위치랑 바나나 하나 까먹고 또 자다가 너무 잠만 자나 싶어 바람도 쐴 겸 나와보는데 뭐지 이 갈매기 거리두기는 코로나 걸렸나? 찌뿌둥한 몸을 좀 풀어주고 이 큰 배 안에 사람들도 거의 없으니 아 평화롭다 평화로워. 사도섬은 외국 여행자들은 거의 찾지 않는 생소한 섬이라 상당히 작을 것 같지만 인구 5만에 육박하는 꽤나 큰 섬으로 일본에서는 나름 인기 여행지다. 섬 내 이동의 경우 95%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운전은 귀찮은 5%의 남자 정세월드. 버스 타는 곳이 어디지? 일본의 섬 시골 여행 주의점은 이용자가 적은 만큼 버스비가 사악할 정도로 비싸단 거로 이곳은 다행히 2일 무제한권이 2,000엔이길래 미리 사왔는데 괜히 현금으로 타면 하루 2, 3만원은 기본으로 나가니 무조건 패스가 최고다. 그나저나 섬이라고 해도 있을 건 다 있구만. 거의 섬의 끝에서 끝을 가는 거라 직행버스는 또 없어서 중간 읍내에서 갈아타기까지 해야 하는데 시골 버스 여행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없다는 거겠지. 물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오긴 오니 포기하진 말 것. 하긴 이 섬의 인구도 수십 년에 걸쳐 50% 이상 줄었고 몇 대 없는 버스도 이렇게 한가하니 버스가 비싼 것도 편수가 줄어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편도 1,400엔. 교통패스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생각하며 내린 곳은 일본에선 사도섬에만 있는 마을 슈쿠네기이다. 일본은 섬나라인 만큼 에도시대 해상무역이 발달하였고 그중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잇는 기타마에 분에서는 무역업으로 일본의 부를 끌어모았는데
이때 부유해진 선주,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곳들 중 일본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은 곳이 바로 이곳 사도섬 슈쿠네기인데 메이지 시대 철도의 발전으로 선박 무역은 쇠퇴, 순식간에 인구가 빠져나가 지금은 이렇게 그 시절 집들만 남아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사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산동네 판자촌 같이 보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부자들의 마을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 집들 그냥 나무가 아닌 선박 자재들로 지어졌다는데 당시 선박들은 수백 톤짜리 원형 상선들로 파도와 염분을 견디기 위해 최고급 삼나무, 편백, 소나무만 선별해 쓰였으니 고급 주택 맞네. 거기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집으로 위장하고 내부에 2중, 3중 토벽 창고까지 설치했었다니. 역시 대항해 시대는 무역업이 짱이었구만 싶었다. 기분이 묘해지는 옛 마을과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을 신사를 걸으며 섬마을 특유의 친근한 고양이들과 교감도 교감도 한다. 그나저나 중간중간 아직 사람이 사는 집들도 보이길래 아니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슈퍼 하나 안 보이던데 어떻게 사는 거지 싶었더니 아니 이건 군대 아니 TV에서나 보던 일본 시골 이동식 슈퍼 아닌가. 최근 일본 시골은 인구 감소로 가게들이 사라져 생필품 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뜻하는 쇼핑 난민이라는 신주어도 생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동식 슈퍼가 유일한 희망이라니. 무서운 미래 영화 같은 2026년 현재이다. 마을 옆엔 작은 동네 박물관이 있길래 와봤는데 사실 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고 건물 자체가 106년 된 초등학교 건물이라서 와본 건데 분위기상 직원이랑 나만 있을 것 같은 느낌. 역시나 맞았다. 혹시 오늘 이 섬 안에 여행자는 다 한 명인 건가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뭐지 이 배는? 오, 기타마에 분해선 복각이구나. 이걸 타고 일본 전체를 빙글빙글 돌았다니. 어라? 부산도 다녔었네. 비록 복각이지만 배 내부까지 구현해놔 기대 이상으로 은근 재밌게 구경했다. 100년 된 초등학교는 교실 하나만 당시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곳은 전부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긴 했는데 전시해둔 것들이 뭐랄까 메이지 시대 조선 산업이 쇠퇴하며 마을 사람들이 두고 떠난 물건들을 모아둔 느낌. 재밌기는 한데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으려니 살짝 서늘하니 무서워져서 호다닥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살짝 곤란한 일이 생겼으니 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 버스는 2시간 뒤에나 있으니 별 수 없이 걸어가는데 차도 없고 동네 분위기 뭐 이리 평화롭지. 산책해서 도착한 곳은 다라이배 선착장으로. 다라이, 그것은 무엇인가? 1, 20대 친구들은 모른다는 다라이는 바로 이것으로 2000년대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일본어인데 수심이 낮은 일본 일부 어촌에서는 이 다라이를 어업 용도로도 사용했으니 그것이 다라이분해, 즉 다라이베이다. 그나저나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네. 물은 또 뭐 이리 맑대. 다라이분해는 해녀가 탄다던지 일본 곳곳에 있던 문화이지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건 이곳 사도섬에 남은 3곳이 유일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곳은 오늘 영업이 끝났단다. 정세월드 빠른 포기 세계 챔피온 30분 걸으면 하나 더 있으니 거기 가자.
오늘 기온 20도 정도로 안 더워서 하늘하늘 걷는 중.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배가 고프다. 뭐라도 좀 먹을 겸 마을로 와서 기웃기웃거리다. 어디 보자, 소밭집인가? 여기서 적당히 먹고 가야지. 라고 들어간 가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인분이 20대, 50년 전 도쿄에서 만나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다던지, 지금 도쿄 내리마구 살며 신주쿠에서 일하는 셋째 딸 전남친도 한국인이었다던지, 사장님과 거의 베프가 돼가던 중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론 힘을 합쳐 함께 글로벌 시대에 헤쳐나가자 하시는데, 아마도 대대로 사도섬에 사셔서 하신 사과이셨으리라. 가슴 아픈 사도의 역사는 내일 살펴보고, 일단은 패자부활 다라입에 타러 왔는데, 어디 보자, 여기는 운영한다 운영해. 둥실둥실 귀여워. 한참을 쳐다봤다. 어디 보자, 가격은 800원인가? 부담 없이 지불해주고. 저게 사도섬 전통복장인가 보구나. 섬의 성수기는 여름방학으로 학생들 단체 수학여행도 오나 보지만, 비수기에 오니 대기시간 0분에 이렇게 편한 게 또 없구나. 신기한 건 노를 좌우로 흔들기만 하는데 앞으로 쭉쭉 나아간단 거로. 만만해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본다 했다가 사도섬 사또밥이 될 뻔했다. 오늘의 명언,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고수라는 뜻이다. 아, 혼자 전세 내고 재밌었다. 다라이브네. 기념품 파는 것도 있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라? 이걸 보고 약간 관심이 생겨 들어가 봤지만, 에이, 뭐 살만한 건 딱히 이것밖에 없네. 다라이 자석. 요렇게 해서 요래조래 놓저으면 앞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좋은 버스를 타고 싶어 정류장에 오긴 했는데, 1시간 남았네. 카페라도 가 있어야지. 지도를 보면 카페가 여기 같은데, 뭐지 저 간판은? 등록 유형 문화재. 문화재 건물에서 하는 카페인가? 잘 찾아왔구만. 영업하는 건가? 모르겠다. 문 열리면 하는 거지. 들어와 보니 100년 넘은 여관 건물을 개조해 운영하는 카페로, 커피와 당 떨어져 시킨 토스트 둘 다 맛있었지만 리모델링하며 남긴 100년의 세월이 그대로 보여 좋았다. 위험하진 않겠지. 카페에서 40-50분 잘 쉬다 나와서 텅 빈 거리를 타박타박 걸어 멍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일본에 오차도 없이 버스가 딱 도착해서 좋았다. 정시 출발 최고. 그나저나 버스는 또 나 혼자네. 정세월드. 오늘 하루 사도섬 버스계의 희망. 일본에서 사도섬은 휴양지의 이미지도 있다던데, 이 해안가를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다. 해변가 이 집이 오늘 예약한 숙소로, 뭐랄까 호텔은 아니고 좋은 게스트하우스 느낌이랄까. 화장실 공용에 10만원 좀 넘는 가격이지만 방이 엄청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올 때마다 사람 한 명 없던 이 공용 공간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들러 조용히 쉬었다 갔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확 피곤해져 1시간쯤 누워 쉬다가 더 잘까 어쩔까 고민했으나 길 건너 바다나 볼까 싶어 나가는데, 역시 나오니까 좋구나. 길만 건너면 이런데 잠만 잘 뻔했네. 나만 없는 강아지, 자기들끼리 드라마 찍네. 챗. 어디 보자, 이쪽이 서쪽이니까 저기가 한국인 건가?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하고 한번 외쳐주고 언젠가 SNS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다리도 보이길래 혼자 폼 잡고 걸어보기도 하는데 폼이고 뭐고 슬슬 배가 고프네. 어디 먹을 데 있으려나? 이 정도 시골 마을로 오면 인터넷에도 정보가 잘 없거나 많이 틀려서 직접 보고 열린 데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데 어디 보자 야키토리? 열렸을지 모르겠다. 일본 식당이 열었나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가게 문에 천이 걸려 있으면 영업 중이란 뜻이다. 라는 말은 이 가게는 영업 중이구나. 작은 가게라 다들 단골 손님으로 서로 친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나도 가게 사장님이 미국 유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한국 친구 결혼식으로 한국의 나라가 결혼식에 참여 친구 어머니에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미리 외워온 한국어를 외쳤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융화가 됐으니 역시 이 작가야는 시골로 갈수록 훈훈하니 재미있는 것 같다. 잊고 있던 오돌뼈 하나가 계산할 때쯤 나와 오돌오돌 씹으며 유난히도 길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 날 내 이름은 정세월드 사도섬 2일차 여행자. 날씨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도 화창하니 공해제로 기분 좋은 아침이다. 우선 버스 2일권을 최대한 써먹기 위해 정류장에 와서 무념무상 앉아있다 보니 버스가 도착했다. 1600년도 초 사도섬에선 일본 최대의 금광이 발견되며 에도 시대를 거쳐 일본판 골드러시 열풍의 현장이 되는데 채산성 악화로 1980년대에 폐광을 한 뒤 현재는 그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어 버스를 타고 광산마을에 와봤다. 버스를 내려 잠시 걸으면 정말 이게 뭐야 싶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고대 유적 같고 게임 속의 한 장소 같기도 한 이곳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에 나오는 라퓨타 성과도 닮았다 하여 사도섬의 라퓨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광에서 나온 광석들을 재련하던 시설로 한때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재련소였지만 한 세기도 안 지나 현재는 이런 폐허, 유적이 되어버렸으니 잘 나가던 한순간의 번영도 찰나이구나 싶었다. 잠시 앉아서 재련소를 덮은 풀들을 바라보다 보니 살짝 배가 고프네. 아점 겸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시골길을 걸어 언덕 계단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 남들은 전부 차 타고 오는 듯한 정상에 식당이 있길래 와봤는데 차들은 페이크인지 의외로 첫 손님이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주문한 건 사도섬 매실이 통째로 들어간 매실 사이다랑 사도 앞바다에서 잡은 대구로 만든 피시앤칩스로 맛은 뭐 그냥 맛있었다. 튀기면 다 맛있는 거지. 그런데 잘 먹기는 했지만 사이다로 씻을 수 없는 기름기가 입안에 계속 남는 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어 찾아보니 이 분위기에 주점이 아닌 카페가 있다고. 의심 레이더 잔뜩 켜고 가보는데 오, 여기다 여기. 사실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인구수 5만 명 사도섬의 유일한 영화관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주인이 사도섬으로 이주하여 사도금광 간부 사택을 매입, 리노베이션을 통해 영화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와, 내 이렇게 정감 가는 영화관을 본 적이 있던가. 놀라운 건 우퍼에 서라운드 스피커를 빵빵하게 구비해 둔 건 물론
영화를 어디서 적당히 다운로드 받거나 DVD를 트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작품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상영하는 진짜 영화관이라는 거였는데, 비용 때문일지 인도 영화와 같은 비주류 작품들이 많아 보였지만 사장님의 영화를 향한 열정에 살짝 감동하였고, 도쿄 갔다 사왔는데 먹어보라며 건네주신 과자들의 정을 느꼈다. 아, 커피 맛은 기억에 안 나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공간이었다. 슬슬 이번 여행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길. 어떻게? 걸어서. 섬이니까 적어도 곰은 안 나오겠지. 향하는 건 서도섬의 정체성 그 자체인 사도금광 광산으로. 산속으로 한참 올라가자 서서히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박물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입장료를 내면 입장 가능한데, 갱도안을 1시간쯤 걸어야 해서 일단 가방은 보관했지만 내부가 여름에도 10도 정도로 춥다니 겉옷은 챙겨간다. 1,500엔짜리 입장료 하나 사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같은 기술도 기계들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금을 채굴했는지, 광산 터널을 따라 인형들을 이용해 상당히 리얼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무서운 건 이 금광을 400년 동안 파낸 만큼 그 길이도 엄청나. 모든 갱도의 총 길이가 400km에 달하고, 내부에선 금맥을 따라 종교의식까지 열렸다고 하니 솔직히 든 생각은 그놈의 금이 뭐길래였다. 광산 한켠에선 금에 대한 인간 욕망의 그 끝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저 산으로 지진이 났나? 신기하게 갈라졌네 라고 생각되지만, 금맥을 따라 인간이 한 삽 한 삽 파서 가는 거라니 살짝 소름이 돋았다. 사도광산은 한국인으로서 이곳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으니,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은 약 1,500명의 조선인을 이 광산으로 강제동원 배치했고, 당시 이분들의 노동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갱도안을 걷는 내내 마음이 변치 않았고, 나가는 길 문득 대를 이어 사도섬에 사신다던 소밭집 할아버지의 사죄의 말씀이 겹쳐 떠올랐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엔 뭐가 있을지 궁금해 떠나온 니이가타 사도섬 여행. 이곳에서 나는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생각을 하는 잊지 못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행,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